이화영이가 선고가 됐는데 이재명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명이 다하였다. 이제 이재명의 명이 정말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자유우파의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상화 길로 가는 이 첫 단추를 끼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 지난주에 이제 이화영 선고가 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또 이재명에 대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상황,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법률적으로야 우리 또 변호사님 앞에서 감히 번데기 주름 잡듯이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그 이재명 그 당대표의 발언이 참 그래요. 여기 뭐라고 했죠? 이 검찰이 이제는 뭐 하다 뭐 무리수를 둔다고 했네. 네. 소설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맞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그리고 발언하는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네. 반사. 반사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피의자가 혐의가 있는 자가 자기를 방어하는 건 당연하죠. 너무나 그렇지.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은 사람이 그것도 뭐 인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자기 방어 적극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뭐 오케이. 네, 근데 여기에 자신의 권력 플러스 민주당의 공당의 공권력을 모두 동원하는 거는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리수이고 지금 이게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방어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 못해서 법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대북송금 특검법 만들겠다, 법 왜곡죄 만들겠다, 수사기관 무고죄 만들겠다. 그럼 이건 결국엔 뭐냐면 야 나한테 지금 나와 관계에 있는 사건에 유죄를 떨궜어? 야 그럼 이거 방어해야지. 무리수를 둬서라도 방어를 해야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사하는 검사도 내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 국회의 권력으로 눌러보고 판결하는 지금 재판정도 눌러보겠다면 무리수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되느냐? 여기 대한민국을 버티고 있는 지금 상권 분립 자체를 흔드는 행위들을 하면 되느냐? 그리고 이 정도까지나 국회의 권력이 막강해서 되느냐?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사법부도 통제하고 검찰도 통제하겠다. 뭘 위해서? 내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지 알아요.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가 유죄인 거 알아. 가슴 쫀득쫀득 할 거야. 이런 얘기 쓴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화가 나고요. 진짜 그치. 분노가 해서요.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내가 지금 여기 소명하려고 하고 해명하려고 막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법까지 바꾸면서 편법을 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까지 바꾸고 밀어붙여서라도 지금 어떻게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은 무조건 유죄라는 거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무리수라는 게 바둑 용어 아닙니까? 예, 바둑 용어예요. 무리수의 결과가 뭘까? 네, 무리수의 결과는 항상 패배라는 건가요? 패배지 뭐 불계승이지 뭐. 그럼요. 불계패지 뭐. 예. 지금 이제 이것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부가 돌아왔다. 재판부가 사실은 이게 정치적 판단은 절대 해서 안 돼요. 그럼 그렇죠. 재판부의 권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재판장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사법고시 통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근데 본인들의 노력이 정말로 국민들로 존경받는 결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받고 있는 숱한 혐의들 그리고 지금 4가지 재판에 대해서 빠르게 판결들 나올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대선 직전까지 주요 판결들은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서 그 키즈들이 형사재판부를 사실상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렸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언제든지 등장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 저는 이게 대북송금 사건이야말로 간단한 사건 같은데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처럼. 근데 이게 정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타 방송에서도 몇 번 했는데요. 평화부지사라는 직 자체가요. 당군 이래 처음 생겼다니까. 맞아. 이게 지금 당군 이래요. 한 번도 없던 직을 누가 만들었냐. 평화부지사라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만듭니다. 예. 근데 이 만든 시점이 묘해요. 맞아요. 2018년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여기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요. 박원순 전 시장, 강원도 전 지사 이렇게 두 명을 동행을 해요. 근데 맞아요. 이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같이 가고 싶어 안 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나를 안 껴줘? 왕따. 예. 그럼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다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데리고 가. 그렇지. 근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면 북한과의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북한과의 관계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야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안 데리고 가면 내가 자가 발전해야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군 일에 한 번도 없던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임명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화영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쌍방울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미 쌍방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부지사라는 지금 당군 일에 존재하지도 않던 직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를 왜 뒀느냐 아무 이유 없이 뒀느냐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희한한 직을. 그렇죠. 요 시점에서 우리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볼게요. 김 대변인이 정확하게 말씀을 딱 짚어주셨는데 이재명이가 언제 경기지사가 됐죠? 2018년 6월이야. 그런데 문재인이 평양 가가지고 떨거지들 다 데리고 가는 게 2018년 8월. 그렇죠. 그런데 접경 지역이 가장 넓은 경기지사만 뺐죠. 왕따시키고 갔어. 왜? 대선에 내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민주당 경선에 나왔거든. 이 자식이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왕따시켰고 그렇게 되니까 요것 봐라. 고래 하면은 야 이화영 와 경기부지사에 평화부지사 하고 평화부지사로 해서 9월달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8월달에 북한에 갔다 오고 그 다음 달인 9월달에 이화영이가 전 그 강원지사였던 이 누구죠? 계속 어제도 기억을 못하더니만 제가 또 기억을 못하네. 전 경기지사였다 강원지사하고 네. 지금 원주의 국회의원 이 뭐야? 그 사람들 이름 일일이 맞아, 외우실 예. 필요 없습니다. 거기 또 맞습니다.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네. 이 일이 척척척척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게 저도 맞아요. 맥락에 봤을 때에 얼마나 북한에 이재명이가 가고 싶었는지를 그걸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나도 저 자리에 껴서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강력한 대선 주자로서 지금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뺀 거예요. 그러면 너 없이도 내가 자가 발전하는 거 보여줄게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무리수를 둬서 만들었고요. 네네. 그럼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지금 임명하면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내가 북한과 단독으로 만나는 모습을 그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내가 북한에 가서 방북을 하는데 이거 그냥 되겠습니까? 맨입으로 되냐 북한? 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낙 경기도지사가 네. 이거 맨입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금융 제재가 걸려 있는 곳 아닙니까? 북한이라는 그렇죠. 곳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미 편법이 기획되었다라고 봐야지 합리적인 것이죠. 그럼 당연히 외국한 거래법 위반인 행위들을 기획을 했을 것이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증거가 어디냐? 증거가 어디냐? 경기도지사쯤 되는 사람하고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법 행위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면서 이거 증거행위 서로 남기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피해야죠. 그렇죠. 그게 당연히 통화 목록도 피해야죠. 그렇죠. 그게 화이트 칼라 범죄. 그럼요.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이 지능적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만 해도 지금 전화기를 몇 대 썼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번호로 전화기 6대인가 썼죠.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최종 썼던 건 전화번호만 3개 썼죠. 헐. 네, 이런 것들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을 할 때, 도지사를 할 때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걸 얼마나 조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들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지금 이렇게 지금 불법 행위들을 그것도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리고 3자 뇌물죄 등등등 이렇게 막강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범죄 행위를 하면서 이 증거 남겼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는요. 증거가 없다 하는데 실제 사건과 관계된 이 관계자들의 진술도 직접 증거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예. 그럼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정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판사가 하는 일이고 그럼 판사가 봤었을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없이는 이런 대북 송금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를 한 예. 것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네, 그리고 지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세 가지로 지금 기소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혐의가 없으면 여기서 혐의가 없다라고 변호인단들 대수하면 되죠. 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감정에 호소할 일이 아니다. 네. 법에 호소를 해야죠. 왜 계속 감정에 호소를 합니까? 쥐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검찰도 언론 플레이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그럼요. 하면서 뭐 검찰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뭐 빨대가 어떻니 하는 거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또 인간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법에 자신이 있고 내가 죄가 음. 확실히 없다라고 하면은 법으로 해명하려고 할 거예요. 음흠. 법으로 변호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법 변호는 개판 5분 전이에요. 뭐 변호사까지 나와서 울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다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다.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뿐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람들이 그나마 변호를 할 수 있다.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마지막 희망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제3자 뇌물죄예요. 이거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그렇죠. 큰 형량을 내렸습니까? 맞아요. 뭐 그거 하나만으로 15년, 20년 받았어요. 예. 이거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요. 그 반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재명 3,600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650년. 네, 그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지은 죄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돈이 정말로 북한으로 흘러가게 하는 지금 이거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규명 규제. 그럼요. 이거 안보리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네.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돈으로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 이고 살아야 돼. 그럼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이 당이 참 진짜로 객관성이 떨어져요. 이번에 풍선으로 잠깐 네. 넘어가면 풍선 도발이 있었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치. 난리 날만 해요. 자, 근데 왜 미사일 도발할 때는 난리를 안 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 안 해요. 저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졌다면 내 머리 위에 대한민국에. 직접 안 떨어지니까. 여기에 핵탄두가 달려서 대한민국에 떨어졌다. 헐. 예. 우리 이런 이 생각을 방송도 왜 못해 안 합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정의도 조작해 그리고 위기도 조작해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재판부에 공이 넘겨가는 것인데 네. 재판부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빠른 판단 정확한 판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님, 저도 1500년. 1500년 넘어 1500년. 아, 이거 딱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거 뭐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요. AI들의 학습 속도가요. 옛날에 뭐 알파고 바둑도 있었잖아요. AI가 자가 학습을 하면서 이제 딥러닝을 하잖아요. 이게 AI가요. 1시간 바둑을 두면은 사람이 이게 1시간에 사람 80일 바둑만 계속 둔 것만큼 학습을 한답니다. 그럼 이게 AI의 1시간이 사람의 8시간이라고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럼 이게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 후퇴시킨 지금 지난 2년을 계산해 보면요. 이거 진짜로 한 몇백 년 돼버려요. 석기시대로 대한민국을 돌려놓는 네. 거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쪽은 방어하고자 하는 쪽, 한쪽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쪽에서 이 정책 후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오케이. 네. 아까 지금 아까 한 분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만, 우파끼리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한들 뭐하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우리 특히 멸콩TV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방송, 그리고 또 저녁 방송, 나오시는 패널들이 지금 대한민국, 조선 최고의 우파 검객들이십니다.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또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했던 것들을 압축하고 해서 우리가 KBS, MBC, YTN 뭐 이런 종편 TV조선에 나가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압축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사안의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끼리 이런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 우리끼리의 내부적인 결속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다져진 얘기를 또 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정말 조선 최고의 검객들을 우리 멸콩TV에 모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요일 날
국민의힘 대변인도 하시고 또 지금 분당에서 사실상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죠. 김민수 대변인 사실 김민수 의원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영향력 단순히 우리 멸콩 TV와 우파 유튜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단결하지 않으면은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고 집안이 탄탄해야 밖에 나가서 이게 열심히 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희수님, 김민수 정말 잘한다. 화이팅! 좋습니다. 제가 여기 저는 감히 댓글을 봐도 이런 말을 못했는데 제가 최진영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선배님 형님 하지만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에는 한참 못 미치나 아까 이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하냐 저도 짧게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사실 방송들은 시간이 짧아서 긴 이야기를 못해요. 방송에 나가도 여기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앵커들이 발언을 이렇게 자르기도 하잖아요.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정책으로 싸우고 맞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멸콩TV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루에 2번이나 방송을 하면서도 정말로 힘든데도 이 방송을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결론은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멸콩TV. 그렇습니다. 많이 네. 우리 슈퍼챗도 날려주시고 하트 뿅뿅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봤더니만 저희가 24만 5천 명, 25만 6천 명인데 정말 25만 명 다음 주까지 찍을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팍팍 눌러주십시오. 우리 멸콩TV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멸콩TV 화이팅! 좋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응원합니다. 뭐 말씀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다둥이 아빠에 빠지는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저도 이제 익명화된 판결문 291쪽짜리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말은 298쪽이지만 뒤에 별지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합치면은 한 350쪽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또 2급 비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히 뺐는데요. 목차만 이 판결문에 있는 목차만 14쪽일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저도 일부는 읽어봤고 일부는 못 읽어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MBN에서 방송할 때 민주당 패널들이 소설 쓰네.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도대체 어딨냐 했더니만 제가 그랬습니다. 읽어는 봤냐? 거기에 보면은 정말 김성태 또 안부수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동기와 전후 사정들이 항목을 해서 1부터 14까지 1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99쪽부터 204쪽까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이번 이화영의 350쪽짜리 판결문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따로 한번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걸로 해서 이재명이 코를 그냥 확 비틀어가지고 그냥 팍 부러뜨려 버리겠습니다. 앞으로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못하도록. 진짜 이 인간들 말이야. 아니 그리고 참 이게 사실은요 2가지 중에 하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제가 볼 때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거를 지금 이재명 당대표 성남시장 당시에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치. 네, 그리고 지금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에 살 때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책임자로 있던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진짜 몰랐다면 이재명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무능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다. 그러면 이걸 정말 이런 범죄행위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또요 이게 무죄라고 해도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네. 갑자기 다른 때는 내가 유능하고 당군일의 최대의 공익 황수 사업 하려고 했다가 이제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당군의 최대의 비리야 이거 다 윤통이 했어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바이폴리즘 이게 극단적 양극화 성향 이런 정신병 수준 아닌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거 불법 대북 송금할 거 아니면 평화부지사 왜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평화부지사를 왜 만듭니까? 최지영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슈퍼챗 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멸콩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기에 보면은 이게 판결문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은
이렇게 했잖아요. 검찰은 기소를 하면서 이거는 이재명이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한과 사업을 그렇죠.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500만 불 뭐 스마트팜 하려고 했는데 대북 제재로 나가리 되니까 야 이거 쌍방울 하고 해가지고 해.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북한에 그것까지 이제 척척대고 이제 북한에 가는 것까지 오가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야 맨입으로 되냐?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하니까 500만 불 내놔 하니까 야 무슨 500만 불이야? 그래서 300만 불 영수증 해서 콱 받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게 검찰의 어떤 그 논리였고 그렇죠. 증거였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이화영 측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화영이가 돈 벌라고 쌍방울 주가 올리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법원이 그건 아니고 이재명이 북한 가는 거에 대한 사례비 맞아라고 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본인이 단군일에 처음 생기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고 이하영이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이하영이라는 사람이 앉자마자 돈 벌 목적으로 대북 불법 송금을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션을 받고 만든 자리예요. 임명된 자리예요. 미션이 있었던 그렇죠. 자리예요. 이렇게 예. 봐야지 맞는 예.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쌍방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판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이 없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그 조작은 이재명이가 경기지사가 되기 전인 2018년 3월 달에 쌍방울의 자회사인 나노스의 어떤 주가가 출렁출렁 했던 건 있지만 그 다음에 없고 더불어서 이게 계속 지나고 나서 2019년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도 보내고 쌍방울이 이제 북한하고 해서 이게 대북 자원과 관련되는 계약까지 체결했어. 근데 주가 조작하려고 하면은 그때 언론에 내가지고 주가 부양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주가 조작이요. 주가 조작을 하는 진짜 세력들은요, 없는 공사를 있을 것처럼 뉴스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을 시키죠. 네, 그리고 안 될 거를 될 것처럼 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대북 송금이 진짜 이루어졌다고 쳐보세요. 이게 진짜로 쌍방울이 북한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이 단독권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라 진짜 주가가 오를 일이에요. 그렇지. 진짜 예. 그렇게 했다면은 누가 그렇지. 불법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불법 대북 송금을 합니까? 맞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올리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주가 조작했다고 하는 소리 조작이 아닌 자체가 건 거죠.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거네. 그리고요, 어떤 바보가 네. 주가 조작을 하겠다고 더 큰 범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네네.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리스크를 안겠습니까? 그것도 이화영이라는 부지사를 보고요. 이거는 유력한 대권주자 이재명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가능한 리스크를 안을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지,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라는 이 자기 밑에 고문으로 있던 사람을 믿고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3자 뇌물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제3자 뇌물만 되면 이거 관련된 정치인들 거의 뭐 골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제3자 뇌물이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이제 노무현, 그렇죠. 네, 박연차, 박연차. 네, 이런 사건들도 제3자 뇌물인데 그렇죠. 변호사님 앞에서 법 얘기하려니까 좀 아이, 떨리지만 전혀. 예. 뇌물죄는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준 놈 받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근데 제3자 뇌물은 준 놈은 있는데 받은 놈의 실체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놈한테 준다. 네, 다른 놈한테 준 건가요? 받은 놈이 딴 놈인 거예요. 제3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재명을 보고 줬지만 누구한테 줬다? 북한에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가 워낙 이게 그 형 자체가 크게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하루하루 무서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제3자 뇌물이 가장 크게 왜 제3자 뇌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한테 직접 주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죠. 옆 사람한테 준다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 뇌물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되지만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이제 그 처벌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시계도 주고 또 이제 뭐 딸 해외 가가지고 또 맨하탄 보이는 데서 집 사라고 돈도 주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으로 혐의를 받고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와서 조사를 받고 했던 그 죄명이 바로 제3자 제3자 뇌물인 것이고,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삼성에서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좀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하고 K스포츠단, 미르재단 이런 데에 기부하게 된 그것도 제3자 뇌물로 해서 형량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간다? 글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대북 송금도 대북 송금이지만 일단 위증교사 판결이 좀 더 빨리 나지 않을까. 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지금 이 4개 재판 중에서 하나는 이미 판결 받고 나서 줄줄이 줄 판결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네, 재판 지연만 이렇게 재판 사법 방해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판부도 이제 자존심 상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감히 정말 법리대로 해석해서 판결을 했는데 우리 재판장들도 탄핵하자는 소리를 하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재판부도 자존심 상해야죠. 얼마나 재판부를 우습게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맞다. 우리 죄명이 또 있어. 이게 처음에 아시다시피 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에 도피까지 싱가포르 갔다가 태국까지 가면서, 그 이재명이 쉴드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랬어? 그렇게 돈 주고 뭐 했는데, 양아치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해외에서 골프 치고 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빡친다 하면서 자진해서 들어온 다음에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그랬잖아. 야, 나 지난번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경선할 때 1억 5천만 원 쪼개기가 해가지고 내가 후원했고 그 돈 다 내 거야! 라고 폭탄 선언 해버렸잖아요. 제가요, 방금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제가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썼던 논평 중에 이게 그 짤로 도는 것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100만 가까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건인데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팬티 한 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야, 빤스 한 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가 쌍방울과 연관이 있는 것은 속옷 사입은 것뿐이 없다라고 그렇지. 하는데 빤스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고 했지. 하늘을 가리십시오. 네네. 야, 진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실제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고소고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걸 봤더니만 단순히 쌍방울이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뭐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화영 이 재판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전 부지사의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탁으로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 근데 그때 이 부지사가 무슨 부탁을 했느냐?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기부했고, 그리고 이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 본인도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법원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버렸어. 제가 볼 때는요, 이 평화부지사라는 이 직책 자체에 이화영을 앉힌 게요. 예.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정입니다. 비선실세, 자금책에게 직책을 준 거예요. 공식 직함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 한 짓들을 보면요, 이게 비선실세라고 봐야 되고요, 불법 자금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네. 역시 이게 근데 해석이 아주 촌철살인이에요, 우리 김 대변인. 이게 뭐 제가 그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이화영이 했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역할 없는 직을 왜 굳이 만듭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역할이 필요한데 이 역할 직이 없네, 직을 만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을 여기에 모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화영이 받은 미션이 뭐였느냐? 어떤 미션을 주려고 이 직 만들었느냐? 이거 파고들면 제가 봤었을 때 99.9% 불법 자금책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에 실제로 이제 대북 특사 역할을 원래 노무현 정부 때 한 사람이 이게 이화영이었죠. 그런 어떤 대북 라인을 활용하고 또 더불어서 이화영이가 쌍방울 김성태하고 아주 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의 고문과 또 사회 이사를 통해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화영이가 얼마나 고마웠으면은 이화영이 부지사 마치고 나서
경기도의 코엑스, 일산에 있는 킨텍스 대빵으로 보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선할 때 막 이렇게 모아주고 얼마나 고마웠겠어. 맞습니다. 네. 그만큼 역할을 하고 하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킨텍스 대표로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게요, 사실은 말이 100억이죠. 기업에서요, 이 100억 불법적으로 나가려면요, 이거 기업 하나 무너질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쌍방울이라는 회사에서 이거 내가 아무런 백도 없이, 담보도 없이, 이런 위험한 짓 결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요, 쌍방울에서 김성태가 믿은 거는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에 정말로 한 80%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쥐들끼리 북한에 저기 중국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건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이 있잖아요. 있잖아, 영상이. 그 영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업 이 정도 하는 사람이 그것도 지금 그러면 야,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는 순간 내 100억은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거 베팅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쌍방울에서 쪼개기 후원했는 것을 법원에서 양심 선언한 이유를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이 자기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금전적 지원을 해줬고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이재명이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뭐라고 했냐? 노상강도라고 했어요. 그쵸. 노상강도. 이게 자기를 열심히 지지했던 사람을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이게 쌍방울과의 관계는 속옷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만 정치인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길래 인간적으로 정말 실망했다. 유동규가 있다고 하면은 제2의 유동규는 김성태였고 이제 제3의 유동규 우리 이화영 부지사 제3의 유동규 될까요? 지금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재명 당대표와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행태를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가면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게 유동규든 그렇지. 김성태든 결국에는 니네들 다 덮었어. 그렇죠.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뭐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뭐 이 재판에 관계된 분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만에 하나 죄가 있다라고 하면 내 죄를 이 형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렇죠. 진실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주범이 될 거냐 종범이 될 거냐 그렇습니다. 진실밖에 네. 없다. 네. 풀꽃 향기님, 화영아, 불고 선처받자. 정답입니다. 네. 재명아, 네. 불고 깜빵 가자. 정답입니다. 라임이 맞네요. 네. 네. 여길상님, 사업가는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성태, 대단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한테 돈 주고 뭘 받았죠? 영수증을 받았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진짜 이재명이 얼굴에다가 탁 갖다 붙이면서 야, 이 아씨가 내가 이러면서 널 위해서 했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이것도 추정인데요. 김성태 정도 되는 사람이 과연 진짜 물적 증거를 하나도 안 남겼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오픈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 더 있을 않을까.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 근데 아직도 그래도 이재명과 이화영과의 그간의 신의를 생각해서 안 까고는 있는데 야, 니네들 끝까지 하면 내가 여기 하나 정도는 뭔가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결국 예. 그게 자기의 형을 낮출 수도 그럼요.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낼수록 그게 더 추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전부 다까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화영 사실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뭐 그 총선도 이기고 할 것 같으니까 뭐 그렇죠.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네 안 했네 말을 바꾸지만 9년 6개월 받으면서 머리가 새하얘졌고 지금 거기가 81학번이니까 63세 4세 이제 10년이면은 74세 거기다가 이번에 이재명하고 제3자 뇌물로 또 공범으로 기소됐거든요. 네. 여기서 또 한 5년 나오면은 그냥 70살 넘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화영이도 자백을 할까요? 어떨까? 이화영은 지금 제가 봤었을 때요. 이미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게 계속해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재명한테 유리한 정치 형국이 나오면 이재명은 관계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끝나는 분위기면 이재명도 알았다.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너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또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힘들겠다. 날 지켜주지 못하겠다라고 판단되면 진짜 진실을 답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이한테 대해서 구속영장 쳤을 때에 담당 재판장이 구속영장은 기각을 하면서도 이화영이가 진술을 바꿔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했죠. 한 진술의 임의성 한마디로 무슨 좁혀고 압박하고 회유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유창훈 판사가 설령 기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화영의 진술에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빙성은 나중에 본안 판단에서 하라는 것이고 이거는 임의적으로 진술한 것은 맞다. 한마디로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요 선임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대북 송금이 지금 전화로 한두 통 1, 20분에 처리될 일입니까? 지금 이 대북 송금 지금 800만 달러가 가기 위해서는요 수차례 교신하고 연락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늘 것이며 그지 않습니까? 이 일 하나 하기에도 바빴다니까요. 평화부지사로서.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일 하나 하는데 이거를 이 일 하나만 하기 바빴다는 거는 이 일 하나가 미션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다른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거 하라고 네. 당군1에 처음으로 네,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지금 조선일보였습니까? 해놨는데 이화영이가 북한 갔다 와서 이제 뭐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밑에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이가 이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댓글 달고 있었잖아. 그래놓고 지금 아무도 몰랐다. 아니 지금 뭐 판사를 호구로 아나? 이건 판사록으로 아는 걸 넘어서요. 지금 5천만 국민을 호구로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법부와 검찰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일 바빠진 게 국회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탄하려고 에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품격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욕을 하기는 그렇고 이게 거대 야당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방송 3법, 양곡법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해서 온갖 발악을 하는 입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쭤보신 그럼 거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대응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 빼고는 없다. 네. 제도적 장치로는. 네, 제도적 장치로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게 국회는 파행이라고 봐야지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22대 국회를 끌고 나갈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원 구성부터 상식적인 선상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주고 시작했을 것인데 법사위원장 죽어도 우리들이 갖고 시작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쳐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줘서 이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탄핵으로 끄집어내려서라도 아이고야. 대통령 임기 줄여서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를 안 치고 사선 의원을 네, 사선 의원을 뭐 재선 3선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를 그럼요. 사선으로 안 치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것도 뭐 어쨌든 뒤로 우회해서 20일 만에 법 통과시켜버리고 그러고 법 왜곡죄네 검사 무고죄네 이런 헛소리 있는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담당하는 수사 지금 하는 수원지검 검사들 그리고 또 담당하는 사법부 판사들 지금 탄핵하고 기소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보십시오. 사람이 궁지에 물린 겁니다. 내가 정말 떳떳함 이건 궁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궁지에 물리니까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발악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입니까? 이게 지금 입법부에서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제재 법률을 만들겠다. 이 사람들을 탄핵시키겠다.
왜? 내 재판 때문에? 상식적입니까? 본인들도 무리수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무리수까지 계속 두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코너에 몰렸다라는 거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거 22대 국회는요, 모든 게 방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그렇다고 대통령 제2요구권만 기대하고 있을 겁니까? 대통령 그럴 수는 제가 없죠.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네. 예, 이거 국민의힘에서 이 여론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제2요구권은 지금 정당방위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정당방위이다. 힘 있는 놈이 때리는 것은 잘못한 거지만 힘 있는 놈이 때리는 걸 막는 거는 죄가 아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들을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록 108명뿐이 되지 않지만 국민들 45%가 지지해서 한 명 한 명 만든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지금 싸워 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그래도 좀, 네. 뭐, 여당으로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외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혈세라도 써야 되는 것이고, 머리라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플러스요.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발 이제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사실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건 제2요기권 이 뒤에 하나 더 기댈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여론이에요. 그렇죠. 국민의 민심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군주 민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언제든지 국민들은 이 배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권력이라는 예. 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국민의 민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노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뭘 끌어낼 수 있는지 네. 그 국민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뭘 끄집어낼 수 있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연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진짜로 국민의힘이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네 때문에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여론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싸워라. 투트랙으로. 그렇죠. 예. 네. 제도적 장치로도 네. 또 제도적 이외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최상병 특검 하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 본관 앞에서 진치고 투쟁하네 이런 쇼라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이제 당선자도 아니죠. 국회의원 나리님들 세금으로 세배 받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는 비아냥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